아, 아. 어, 오늘이 12일이네요. 11월 12일. 지금이 새벽입니다. 지금이 한 6시 정도 됐네요. 제가 어제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고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된 제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구독자이기도 하고 그러시죠. 시작씨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보고 PJ 메탈을 샀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친구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서요, 다른 것들은 다 슈팅들이 조금씩 나오거나 이미 나왔거나 그랬는데 명문제약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어, 그리고 PJ 메탈도 한 이틀 동안 성락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단은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그 서홍민 회장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서홍민 회장은 그 하나 이승현 회장의 처남이죠.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문제약도 이런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신라전의 여러 가지 여건과 관련해서도 서흥민 회장한테는 명문제약이 필요하고 또 명문제약 입장에서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M&A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명문제약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바 있고 또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매각을 하지 못하면 명문제약 입장에서는 매각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명문제약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팔아야지만 돼요. 업계에서 굉장히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팔지 못하면 아마 명문제약 회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엑시트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명문제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PJ 메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좀 비슷하긴 하네요. 명문제약하고 PJ 메탈하고. 뭔 소리냐 그러면 어찌됐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조금 낮출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명문제약하고 PJ 메탈 같은 경우는요. 저는 명문제약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PJ 메탈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 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M&A가 성사가 되게 되면 주가는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을 감소한다 하는 그런 이슈가 한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동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또 언제쯤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작신이라는 그 친구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수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코스피가 3051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금 292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3051에서 2924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 가운데에서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제가 리뷰를 했어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 리뷰를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감안을 좀 했어야 되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분석에도 실수들이 조금 있네요. 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만능적으로 전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그날 종목 리뷰를 할 때도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말은 했는데, 지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매수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제가 PJ 메탈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하면서 이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이라는 부분을 조금 간과했다는 거. 그래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수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1월 12일인데요. 지금 6시 20분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제 그 분봉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2903포인트까지 사실상 어제 29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전 저점이 29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저점을 딛고 지금 좀 상승을 한 거거든요. 2903포인트에서 2924포인트가 됐으니까 전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스닥도 비슷해요. 전저점을 찍고 반등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특별한 악재가 없고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PJ 메탈을 말씀드릴 때 마그네슘이 알루미늄 합금의 굉장히 중요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자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 어제 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제가요, 광군제였거든요. 원래 이제 쇼핑 축제잖아요. 광군제가. 원래 이거는 알리바바에서 시작을 했던 축제였는데, 어찌됐건 국가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광군제. 근데, 너무 조용했어요. 뭔 소리냐 그러면, 중국의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소비 여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소비가 준다는 것은 생산이 준다는 걸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생산이 준다. 근데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보통 좀 3D 업종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꺼려하는 그런 원자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중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된 원자재들을 보통 모든 나라들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찌됐건 광군제 쇼핑 축제 때 이렇게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소비 여력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들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이미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이란 나라에 생산하는 산업군들을 보면 원자재 쪽이에요. 보통 보면 선진국에서 만들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좀 금기시하는, 좀 그런 업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중국 산업 구조에는요. 아,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이것도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요소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대사 하는 말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특정 국가를 겨냥해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생산을 줄인 게 아니다. 지금 우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 중국에 가서 부탁을 좀 하고, 또 글로벌적으로 더 생산을 해라 하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 나라도 부족하대요. 이 요소라는 것은요, 뭐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군이 아닙니다. 그냥 암모니아라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요소를 만드는 건데요. 보통 보면 석탄을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발전을 시키면서 이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력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석탄 연료를 적게 쓰게 된 거고,
석탄 연료를 적게 쓰다 보니까 석탄 연료에서 채집하는 암모니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소가 부족해졌던 것인데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큰 문제는 전력 생산을 하지 않았다 또는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 전력 문제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은요, 마그네슘도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마그네슘도 여러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전력이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놀랍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1톤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전력이, 비용 구조상 이 전력이 4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그네슘 이 덩어리가 전력으로 만들어, 이 비용의 절반 정도가 전력 비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됐건 이 요소수 문제도 전력으로 인한 부분이 있고, 마그네슘도 전력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석탄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죠, 이미. 석탄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석탄 많이 확보했으니까,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해내서, 앞으로는, 그럼 요소도 충분해지고, 마그네슘도 충분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뉴스는 어제 뉴스예요. 이 뉴스는요, 석탄은 이미 그 전에 대량으로 확보가 된 상태죠. 중국이 어느 정도는요. 근데 이게 석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전력 생산, 전력이 충분히 생산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석탄을 창고에 많이 쌓아놔도 전력 생산을 의도적이거나 전략적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력 생산을 낮출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력 생산을 크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든가, 또 내년 2월달이 베이징 올림픽이잖아요. 하계 올림픽 약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력 생산 문제를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광군제 축제가 굉장히 조용히 끝났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인민들이, 공산당은 시민이 아니죠. 인민들이죠. 인민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월급이 줄었거나. 그러면 저는 공장 가동률이 줄었다고 봐요. 공장 가동률이 줄었다는 것은 전력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킨 채로 계속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조금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소비 여력이 준 것이 공장 가동을 줄였기 때문이고, 공장 가동을 줄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력 부족이라든가 전력 증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요거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한이 없으니까요. 내용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중국 대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조금 더 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내부도 요소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지막 대목을 조금 볼게요. 사실 요소수 말고도 우리가 중국 수입을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들 중에 마그네슘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상당히 많아.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국 중국 간 경제적 의존 협력 관계가 심화 확대될 것이라서 이런 점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국 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가요. 이거 어제 나온 기사예요. 요소수 사태가 있고 마그네슘 사태가 있고 이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됐건 마그네슘이 됐건 한국은 중국에서 원자재 의존을 많이 해요. 실제로 보통 보면 마그네슘 생산하는데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석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잖아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여러분 잘 아시죠? 겨울철이 되면은 베이징이 거의 모든 날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앞에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는 기사에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말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앞으로도 우리는 전력 생산, 석탄이 많이 창고에 있어도 전력 생산을 줄일 예정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석탄이 많으니까 화력발전소 팍팍 돌려가지고 그 암모니아도 많이 생산을 해내고 마그네슘도 많이 생산을 해내고 그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 대사 말은 이제 너희들도 대책을 세우라. 우리 그렇게 많이 생산 못한다 라고 못을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이라든가 마그네슘 대란은 특히 요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요소수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해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전에 가동하던 실제로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추출해내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만들어요. 한 6개월이면 공장을 세워가지고 가동을 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대란은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소수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뭐 호주 이런 데서 얼마든지 증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제품 가격은 올라가겠죠. 제품 가격은. 왜냐 그러면 뭐 중국에서 생산을 줄인다 그러면은 생산이 줄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은 오를 거예요. 어찌 됐건 지금 중국의 상황은 석탄이 있어도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줄이겠다. 그럼 화력 발전을 줄이게 되면 요소수도 문제가 되지만은 마그네슘 같은 원자재는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제가 다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중국 대사의 말을 조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자재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트에 지금 막 오르고 있는 뭐 NFT라든가
뭐 게임주들 요즘에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포트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곧 다가올 이런 원자재 부족 현상에 대비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포트에 이 정도 관련된 종목을 하나 넣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마그네슘 액이에요. 마그네슘 액인데 이것은 이제 과거에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10월 19일자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겠죠.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난 그 기사네요. 자, 반도체 칩에 이어가지고 마그네슘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 완성차 공장 또 문 닫을 판이다. 파운드리에서 생산해내는 그 자동차 관련 반도체 칩이 부족해가지고 공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죠. 근데 이제는 마그네슘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20일 전에 나왔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전기차가 되면 차 중량이 조금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경량화 시키는 것은 전기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차가 무거우면 배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차체 알루미늄의 핵심 원료인 차체 알루미늄 핵심 연료다. 마그네슘이요. 중국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한다. 전력난에 재련소 35곳 폐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전력난 때문에 재련소를 35곳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재련소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뜻이겠죠. 자, 유럽이 재고량이 다음 달 말에 동난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재련소는 광산하고는 조금 틀려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 비철 금속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비철 금속들이 예를 들어서 그 원자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철 같으면 철광석, 그리고 알루미늄은 보그사이트라고 그러나요? 철은 Fe 철은 철광석.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맞네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 원 재료요. 광산에서 채취해내는 그 원자재가 재련을 통해 가지고 금속으로서 탄생이 되는 거죠. 재련. 근데 광산에서 석탄을 채취를 하거나 보그사이트를 채취를 하거나 철광석을 채취를 할 때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건 있어도 우리 그 예전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촌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광산 같은 거 보면 그 석탄 같은 거 채광하면서 먼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온 동네가 석탄 광산이 있는 곳은 밥상 위에 시커먼 먼지들이 막 쌓입니다. 그게 이제 그 흡입을 하고 폐로도 들어가서 질병을 발생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 재련소를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심각한 전력난에 중국이 자동차 핵심 부품의 필수 원료인 마그네슘 재련소의 문을 닫게끔 조치를 했다.
마그네슘 쇼티지 쇼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기사에 보면은 마그네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제가 단언컨대요 마그네슘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방열성 때문에 그래요. 가볍기도 하지만 경량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열성 때문에 이 알륨이라는 것을 대체할 만한 알루미늄의 강도를 조정하는 이 마그네슘을 대체할 만한 물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요, 단순히 그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시트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천을 입혀가지고 시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알루미늄 합금은요, 자동차의 그 시트 만드는 프레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프레임도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못 만들어요.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된 프레임을 썼다가는 차 안이 엄청 춥거나 엄청 더워질 거려 아마. 그리고 핸드폰이라든가 여러분 그 뭐죠? 휴대용 그 뭐죠? 휴대 갖고 다니는 노트북이요. 이런 거 그 프레임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왜냐 그럼 강하고 가볍거든요. 강하고 가벼운 것 중에 강하다를 마그네슘이 결정한다니까요. 이 마그네슘이 들어간 것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합금. 이거 대체 못합니다. 절대. 그 기자들이 잘못 알고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핸드폰 안에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노트북도 안에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열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방출시켜 버리는 게 알루미늄 합금인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소재로는 그게 안 돼요. 자, 중국 정부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마그네슘 재련소 50곳 중에서 35곳을 올해 말에까지 폐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남은 15개 재련소에서도 생산량으로 50% 감축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자, 마그네슘 대부분이 중국에서 재련을 합니다. 자, 광산에서 채광을 하는 것과 재련은 제가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이 재련을 할 때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이 뭐냐 그러면 전력이에요. 전력. 자 보세요. 50곳 중에서 35곳을 폐쇄를 시켰어요. 전력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한 거 있죠. 비트코인 생산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요.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건 50곳 중에서 35곳을 폐쇄를 했고 남아있는 15개 재련소 중에서도 생산량의 50%를 감축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 기사가 20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자,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해가지고 조선 배 만들 때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거죠. 그리고 우주선 만들 때 자동차 배터리 소재로 쓰이고요. 특히 자동차 시트 프레임과 연료 탱크 커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사용된다.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연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는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알루미늄 만들 때요. 보그 사이트는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기니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보그 사이트를 중국에서 보통 거기에서 가져오거든요. 알루미늄의 재료죠. 알루미늄. 그러니까 중국은요, 비철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이라든가 마그네슘을 재련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들을 가져와 가지고 재련을 해요. 이 재련을 할 때 전기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비철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철 있죠, 철. Fe라고 그럽니다. 철광석에서 만들어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무거운 철이요. 이 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비철 금속이에요. 이 비철 금속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히토류에 속합니다. 히토류. 이 비철 금속 자체가요. 자,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뭐 티타늄이라든가 뭐 알루미늄도 비철 금속이죠. 하여튼간 이 Fe 외에는 전부 다 비철이에요. 자, 마그네슘을 재련하는데, 그러니까 보그 사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추출을 해내죠. 마그네슘, 아니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로요. 자, 마그네슘 재련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그네슘 1톤을 생산하려면 35에서 40메가와트급의 전력이 있어야 한다. 다급한 중국 정부로서는 일단 마그네슘 공장부터 손봐 전력 대란에 급한 불을 끄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마그네슘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해 사실상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여러 나라가 타격을 받고 있다. 당장 마그네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자, 마그네슘 가격은 이미 톤당 900달러를 넘어섰고요. 지난 한 달 동안 75% 급등했다. 자, 알루미늄 합금은요, 금속을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월 후부터 산화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연말 전 세계가 마그네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 자, 여러분, 마그네슘의 두 번째 특징 중에 산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포장하는 특수한 포장재를 사용을 합니다. 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상장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상장사는 지금 이 마그네슘 포장재를 생산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저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PJ 메탈 1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마그네슘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물질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련을 통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원광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석으로. 이걸 재련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재련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바로 쇼티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중국이 수출을 줄일 것이다. 수출을 줄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아니, 그렇죠.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전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석탄을 많이 확보한다고 그래도 탄소 배출 감소라든가 또는 내년 2월경에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지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석탄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의 문제이기 전에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석탄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거란 소리예요. 석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오염물질 발생시키면서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저기 원자력 발전소를 150개를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사를 잘 살펴보세요. 이거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절대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하여튼 요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감량 감소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수출을 줄일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국이 남아있는 마그네슘을 내수 알루미늄 산업에 모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마그네슘 부족 현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마그네슘 공급 부족 시나리오는 아직 자동차 산업 전망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부족,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생산 중단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자동차 산업 쪽에 반영조차도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영웅문이 꺼질 시간인가 보네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자,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요. 마그네슘 재련소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것이고, 마그네슘 생산하는 것에 약 40% 비용이, 가격 구조의 40%가 전력이라는 거예요. 전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석탄을 많이 중국이 확보했다 해가지고 전력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는 몰라도 전력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에요, 중국은요. 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꼽죠. 베이징 올림픽 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고, 첫 번째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전력, 석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생산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150개를 짓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데서 인용을 한 기사예요. 인용한 기사들은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자, 어찌됐건 원자력 발전소 150기를 짓겠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돌리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석탄 발전소를 돌리지 않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고, 마그네슘 문제는 100%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히토류 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철 금속 쪽이 아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찌됐건 내년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은, 쇼티지 현상은 벌어집니다. 조금만 자금의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제 친구인 시작신 같은 경우는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3천만 원 처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3천만 원 들어가지 말고 조금 적게 들어갔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시작신 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미 내가 봐서는 많이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사면서
무조건 분할 매수야. 매도 매수 전부 다 분할이야. 매수를 할 때 3천만 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1,000만 원 가격 주가를 보면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절반 정도로 낮춰줘. 그러면 평단만 낮추게 되면 2월 이전에 내가 봐서는 연말이 아마 가장 큰 고비가 될 거야. 연말이 고비가 될 거니까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12월 달, 1월 달 2달 이내에는 무조건 엑시트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도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고, 자, 누구한테가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PJ 메탈을 개별 종목으로 한번 제가 판단을 좀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보통 50억, 30억, 20억, 47억. 그러니까 50억 이하대에서 1년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한 64억, 60억 전후 되겠죠. 자,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딱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배짱을 튕기면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회사가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탈산제하고 빌렛을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마그네슘이 부자재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마그네슘 원자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PJ 메탈이에요. 작지만 지금 1272억이네요. 시가총액이 1272억이지만 등치가 작은 회사라는 건 분명하지만 의외로 이 비철 금속 알루미늄 쪽에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핵심적인 기업이면서 우리가 흔히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입니다. 자, 최근 동향을 보기 위해서 포스코 엠텍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분기 보고서가 3분기 것까지 이미 나왔더라고요. 자, 보세요. 알루미늄 탈산제하고 빌렛을 주로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이 빌렛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중간 필수 재료입니다. 어찌됐건 알루미늄 관련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 알루미늄 합금 쪽에서 대장주라고 제가 PJ 메탈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을 독점하고 올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어요. PJ 메탈하고 포스코 엠텍이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요, 이 전 같은 경우는 47% 정도를 PJ 메탈, 그리고 나머지 53% 정도를 포스코 엠텍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지막 분기죠. 최근에 점유율이 PJ 메탈이 51%,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49%. 좀 바뀌고 있죠. 이 바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알루미늄 관련 부자재, 합금 부자재를 생산하는 쪽으로는 PJ 메탈이 더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재고량이 많다는 부분은 제가 잠깐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을 PJ 메탈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디에 주로 납품하냐 그러면은요, 포스코에 납품을 해요. 그럼 이 PJ 메탈을 다른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느냐? PJ 메탈을 지금 다른 기업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재고가 많다는 부분은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네요. 저도 지금 7시가 돼서. 자, 보세요. 자, 유동자산 700억이죠. 자, 여기 보자고요. 11기, 12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작년 12월까지요. 유동자산이 434억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돼요. 근데 유동자산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현금성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이 2배가량 늘었어요. 700억.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매출 채권 있죠. 이것도 이 전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말까지 151억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아니죠. 현금성 자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억 5,700억이었는데 지금 여기 1분기부터 9월달까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9월달까지 44억으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어요. 현금성 자산이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은요, 재고 자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재고 자산. 이 재고 자산은 현금성 자산에 사실상 포함됩니다. 유동 자산에. 이것이 479억, 약 500억 정도 돼 있어요. 자, 지금 시가총액 1200억, 1300억인 회사가 유동자산이 700억이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원자재 관련 회사들은요, 재고가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PJ 메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말까지는요, 이 재고 자산이 279억 정도였어요. 근데 200억이 불어나가지고 2배가 불어난 거죠. 2배가 불어나가지고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재고라든가 이런 재고들을 많이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PJ 메탈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 1편하고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실제로 회사가 좋아졌느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매출액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작년 거죠. 작년 9월 30일 것까지 동기간, 작년 동기간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11분기, 12분기로요. 작년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동기간을 비교한 거예요. 자, 매출액이요. 907억이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작년에요. 작년 이 시점까지, 9월 시점까지. 근데 올 9월 31일 시점까지 1619억이에요. 900억에서 1600억이 됐다는 소리예요. 매출이요. 그러면 2배 조금 모자라죠. 그러니까 회사 등치가요, 매출이 2배가 뛰었다는 소리예요. 2배가. 1년에 2배요. 그럼 순이익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맥락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36억이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168억이 됐습니다. 168억. 여러분들도 다 확인 가능해요. 요거 저기 분기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 한번 보죠. 순이익 누적 3분기 거예요. 올 3분기까지 순이익이 122억이에요. 작년 이 기간까지 얼마 동기 대비해보면 누적이죠. 누적 순이익이 24억이었어요. 순이익이요. 순이익 24억이
이거 몇 배예요 지금? 24억이 122억이 됐어요. 122억.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요? 한번 볼까요? 122억 맞아요. 122억. 작년 1, 2, 3분기, 올 1, 2, 3분기 동기를 비교를 하는데 순이익이 24억이었는데 지금 122억이 됐다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만 계속 매달릴 수가 없어서요. 자, 이런 걸로 보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122억. 4분기가 아직 남았어요. 3분기 때까지 120억입니다. 근데 보통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20억도 나고 30억도 나고 40억, 50억 이렇게 났죠. 1년에. 근데 이미 2배가 넘어섰어요.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4분기까지 끝나버리면 3배나 4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 그냥 서프라이즈라고 봐야죠. 제가 12월 달을 근거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쇼티지가 오지 않는다 해요. 쇼티지가 오지 않는다 해도 12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요. 어찌됐건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마 내년 2월 되면은 발표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내년 2월 달이 이제 12월 달 끝까지 발표를 다 하는 때죠.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는 무조건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원자재는요. 앞으로도 내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 한 종목 정도는 끌고 가야 돼요. 지금 1,300만 원이라는 이 시가총액은요. 제가 봤을 때 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기업 그 수익 성장이라든가 이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에도 지금이 절대 나쁜 지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주가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예요. 지금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